어디 지리적 환경생물 한다. 우리 보면은 먼저 그 선캄브레 시대, 선캄브레 시대, 캄브리아 시대랑 그리고 고중신, 띵띵띵, 그래서 고생대, 그리고 세가 아니고 고생대요.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신생대고 여기 일단 그 환경과 그리고 생물 요인 좀 쓰려고 그래. 먼저 자 가장 그 긴 시기가 이제 그 성캄브레 시대야. 얘는 그 지구 탄생부터 그 약 5.45년, 그래서 거의 약 45년, 약 45년 되는 그 기간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긴 시기다. 가장 긴 시기인데 너무 가장 옛날이야. 옛날이다 보니까 또 지구는 가만히 정지한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여. 또 수많은 것 변동 있는 것이어서 이때 어떤 환경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가 대충 추정하는데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대체로 온난인데 온난인데 말기 뭐 빙하기 있을 거다. 오케이? 이 정도 추정하는 거. 그리고 가장 긴 시간이지만 딱히 뭐랄까 뭐 남아있는 어떤 흔적, 증거, 흔적이 별로 많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럼 생물에 대한 건데 이때 물론 초창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초의 생명체 나오는 거야. 그죠? 최초의 생명체 나오고 우리 최초 생명체가 오는 좀 더 뭐 단세포 생물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그 광합성한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나오는 그것이 이름이 우리가 남세균 또는 뭐 남조류 또는 뭐 사이아노 박테리아 다 똑같아. 이것은 광합성 중요한 광합성인데 광합성이 뭔데? 우리가 보면 그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그리고 물 그것이 이제 그 재료가 돼서 빛을 받아서 그래서 양분이랑 그리고 산소 등 만드는 거 그것이 광합성인데 참고로 처음부터 광합성할 때는 물로 한 것이 아니고 황화수소, H2S 황화수소를 했는데 그 해봤자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냐면 현재 물속이야. 바다속 아직 육상생물 아직 없다. 근데 최초로 지금 황화수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우리가 광합성할 때 얘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수소를 얻으려고 수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물속이다 보니까 물속에는 황화수소보다는 물이 더 많아. 오케이? 물이 더 많다. 그래서 이 수소를 광합성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 남재 이것을 내보내는 거야. 어떤 얘는 이제 쓸모없는 거. 광합성 때 쓸모없는 거. 그냥 내보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산소 이것이 O2가 되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지구 대기 성분은 산소가 거의 없는 모습인데 광합성 생물이 나오면서 광합성 생물체 나오면서 나중에 점점 그 산소 양이 점점 더 증가해. 됐습니까? 더 증가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이때 최초 생물체 해봤자 주로 이제 그 다스포는 주로 거의 단세포 생물이고 그런 거니까 화석으로 될 만한 것이 딱히 없어. 우리 화석이라고 하면은 그 단단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몸이 좀 커야 돼. 세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세포 하나가 이제 그것이 화석 되려고 하면 물론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 뭐 티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화석이 거의 없어. 그나마 이것이 뭐냐면 이 남색에서 사는 흔적인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 정도 화석이 발견된다. 얘는 이제 그 남세균이 그 사는 흔적 정도 보면 되고 얘는 그 동물군이다 보니까 벌레나 또는 그 해파리 같은 거 그럴 때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해당하는 모습이야. 이것이 그나마 이제 성kam브레 시대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화석 모습이야. 그죠? 자, 고생대. 뭐, 없다. 고생대의 경우는, 먼저 환경은,
그 전반적으로 그게 온난인데 말기, 그러니까 중간에도 있고 또 말기도 있고 빙하기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생대 말의 판개야. 고생대 말의 판개야. 판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판개라고 하는 그 초대륙에서 이제 우리 대륙이 다 합쳐야 돼. 하나가 다 합쳐야 되는 땅덩어리야. 거의 판개하지.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변해. 기후. 우리 하루아침에 합쳐온 건 아니고 슬슬 움직여서 막 합치는 거. 판기한 그 고생대 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후가 변해.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생물들은, 그 생물권 애들은 어떤 그 환경 변화가 있으면 거의 잘 적응하니까 거의 죽어버려. 그래서 판기할 때문에 그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대멸종한다. 이때 보면 그 해양 생물이 약 90% 정도 죽는 그 대멸종이야. 가장 큰 대멸종이야. 대멸종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건 아니야. 해양 생물이 90% 정도 죽는다. 보는데 이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호생들도 보면은 이때 그 전에 나온 그 광합성 나오는 산소가 이것이 그 자외선을 쪼요. 이게 그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그걸 받아서 이제 산소가 오존을 되네. 개수가 좀 세개 두 개 있고 이것은 산소고 이것은 오존. 됐나? 이 오존이 되게 많이 만들어서 생긴 층이 이름이 오존층이야. 그 오존층 이것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지구 바깥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막아주니까 그때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도 안 죽어. 안 떠 보니까 슬슬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막 점점 더 올라온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생물 종류가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참고로 보면 먼저 올라오는 그 생물이 뭐냐면 식물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동물 올라와. 그리고 이때 보면 그 생물들 모습은 가장 그 대표하는 그 생물 뭐냐면 삼엽청이고 또 무엇 때문에 그 방울수충 또는 뭐 필사 또는 갑조 정도. 해봤자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이고 그리고 이때 대표하는 그 식물 해봤자 뭐냐면 양식물인데 양식물의 그 얘가 뭐냐면 고사리고 이것이 죽어서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석탄 화석연료 석탄 들고 가는 거 해주면 돼. 이것이 고생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그 환경이랑 그리고 생물 모습 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됐어요. 빼먹은 거 뭐지? 됐고 그리고 자 중생대는 그냥 모습인데 중생대의 경우는 진짜 환경은 진짜 다 전부 다 온난이 비약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 살기 되게 좋은 모습이야. 우리 사람한테 좀 약간 더울지 몰라도 뭐 일반적으로 그 생물들이 살기 되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환경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고생대 말에 판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판기가 그 합치는 거. 합쳐진 것이 되면 그 다음에 뭐야? 또 분리하는 거. 됐습니까? 합체하면서 기후가 변하고 또 분리하면서 또 기후가 변해. 그 중생대 초반에 판기야의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때도 또한 대멸종되고 대멸종하다. 물론 이때는 대멸종이 더 큰 거. 가장 큰 대멸종이 이제 그 고생대 말이야. 한 이때도 대멸종이 있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이때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중생대 대표하는 그 생물은 공룡. 공룡은 해봤자 파충류? 대형 파충류인데 이 대형 파충류 갑자기 중생대 말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려. 그 원인이 된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뭐냐면 운석. 그 운석 충돌로 인해서 중생대 말에 그 공룡이 다 없어진 모습이다. 그때 대멸종이 일어난다. 해주네. 그리고 이때 판기가 분리되면서 이때 보면은 그 대서양과 그리고 인도양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루키 산맥이랑 그리고 이제 안데스 산맥 만들어져. 그래서 합체가 점점 분리되면서 이제 대서양과 인도양 만들어지고 그리고 루키 산맥이랑 그리고 안데스 산맥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때 대표하는 그 생물은 공룡. 그래서 공룡이 뭐 현재 파충류인데 파충류의 경우는 언제 출현하냐면 출현은
전 시기는 그 고생된 말이 먼저 출현하고 그리고 다음 시기에 번성하는 거. 오케이? 또 출현하자마자 번성하는 것은 아니야. 됐나? 전 시기에 출현, 다음 시기에 번성. 오케이? 또 이때 또 대표하는 그 생물 또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이때 뭐 빼먹었는데 이때 보면 또 어떤 것도 나오면 그 양서류. 양서류도 나온다. 그래서 양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양서류 또한 나오게 돼. 참고로.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인데 공룡은 육지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바다. 오케이? 서로 간에 그 서식성의 반력이야. 이것도 약간 묘하게. 그리고 중생에 대표하는 그 식물. 식물 이거는 거시식물. 거시식물 이것이 뭐냐면 씨가 겉으로 이제 노출된 식물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또 소나무 같은 거 또는 뭐 잣나무 또 소철 그런 것들. 혹시 그 잣 혹시 본 적 있나? 잣그 열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잣 보면은 마치 솔방울처럼 다 그 겉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 그 잣 보면 그 까면은 속에서 이만한 한 덩어리인 거 보면 속에서 잣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 먹는 잣, 우리 수정과에 올리는 집어넣는 잣. 그것이 한두 개 있는 거 하지 않으면 되게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있어. 이것이 중생대 대표하는 식물이라는 거 해주면 돼요. 외워야 돼. 아무튼 판계하고 합쳐지면서 대멸종, 또 분리하면서 또한 대멸종. 오케이? 계속 판이 더 움직이는 모습이야. 다음 신생대 자리에서 잠깐 삐딱 중생대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인데 전반기는 온난인데 후반기는 빙하기 4번 빙하기 4번에 빙하기 4인 뭐 간빙기 3번 그래서 빙사 간삼 오케이? 그래서 빙하기 4번에 간빙기가 총 3번 있다. 오케이? 찾으면 돼. 그래서 전반기에 온난 후반기에 빙사 간삼 빙하기 4번 그리고 간빙기 3번 해주면 돼. 환경. 그리고 이때 보면 그 판기가 점점 더 분리되다 보니까 이때는 그 대서양과 인경이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때 또 만들어진 그 지형이 무엇이냐면 히말라야 또는 알프스 만들어져. 그리고 이때 그 생물의 경우는 이때 그 신생대에 그 살았던 생물은 주로 포유류인데 대형 포유류가 뭐냐면 우리가 네머드라는 거. 자, 대형 파충류가 공룡이면 대형 포유류는 얘는 곧 네머드라는 거. 네머드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그 바다에 보는 그 파페스도 있다. 그리고 자 신생대 말에 인류 나옵니다. 인류 출현하고 인류 주성 나온다는 거 해주면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다음 식물은 얘는 그 속시 나온다. 속시식물. 얘는 씨가 이제 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씨가 속에 있는 거. 우리 예를 들면 뭐 사과나 또는 배 같은 거. 씨가 그 어떤 열매 속에 있지 아무튼 속에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속시식물. 물론 보면 거시식물도 출현 시기는 전 시기 그 고생의 말 출현, 다음 시기 번성. 다음 이제 속시기는 똑같아요. 전 시기의 출현, 다음 시기의 번성 해주면 돼. 그렇게 돼요. 이것이 곧 그 질세는 그냥 환경과 생물 모습이에요. 우리 책 보면은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우리 지구 그림인데 신생대 그 그림은 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 그리고 고생대 그림 해봤자 그 고생대 말에 대한 그림 좀 달라. 거의 많이 합쳐진 거. 그래서 그 그림 해석 좀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중생대는 그 보면 다 합쳐진 거랑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그 사회적으로 되는 그 모습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스페인지 끝 안녕 하는 거 안녕 되고 다음에 보면은 옆에 205페이지 자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인데 대멸종 말 그대로 많이 죽는 거야 대멸종 이거 근데 다 멸종되면은 지구에 있는 그 생물체 수가 어떤 종 또는 그 개체수 그것이 더 감소도 해야 되는데 다시 더 증가한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이 지금 된 거다 보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멸종이 되면은 또 다른 종이 또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멸종에서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대멸종 된 다음에 다시 또 증가하는 것인데 대멸종에서 크게 총 5가지.
총 5번? 5번인데 언제냐면 보호생대 말 그리고 중생대 말이 있고 그리고 보호생대 중간에 2번 그리고 이제 중생대 초반에 또 1번 있다는 거. 이때는 대별 가제트 원인은 얘는 그 판기야 합쳐진 거. 그리고 이때 대한 그 대별 원인은 판기야 또 분리하는 거. 판기 합체, 판기야 분리. 또 이때는 가제트 원인은 그 이제 운석 좀 이 정도 다 알려줘요. 보면은 옆에 나오는데 그 205페이지 얇은 쪽에 보면은 대륙이 이동에 따른 환경 변화인데 대륙 합쳐질 때는 또 대륙도 분리할 때 오케이? 합쳐지면은 당연히 그 해안선이 더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해안가가 더 감소하니까 바다 생물 살기 힘들어. 오케이? 그리고 슬슬 분리하면은 갑자기 쪽 분리가 아니고 슬슬 분리하다 보니까 그 해수면 수심이 얕은 그 해저 그 땅이 슬슬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말이냐면 그 대륙붕이 뭐냐면 그 수심이 200m 이내는 그 해저 지형 해저 땅 이런 건데 수심이 200m. 자 200m는 되게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되게 그 깊은 그 수심인데 우리 지구로 하면은 별로 안 되는 거. 그냥 얕은 거야. 얕은데 바닷물이 있으면 수심이 200m 이내가 되는 그 어떤 땅 이것이 그 대륙붕이야. 대륙붕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 그 서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 또 중국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전부 다 대륙붕 이런 거 얕은 바다인 거. 오케이? 이 말 왜 했냐면은 우리 땅이 이제 분리될 때 하나의 땅이 분리될 때 보면은 이제 딱 이것이 아니고 슬슬 분리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심이 200m 이내에는 대륙붕이 더 많아진 모습이야. 아무튼 이것도 청문을 알면 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판기압 합쳐지거나 판기압 생성되거나 또는 판기압 분리될 때 그때 해안선이 그 어떤 지형도 다 달라지면서 이제 기후가 생겨. 그게 좀 중요하고. 잠시만. 맞다. 그리고서 대륙이 합쳐질 때는 또 해안선도 더 단서로워진다 보니까 그 생물들 많이 죽고 또 생물 종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다시 해안선 분리해야 돼. 그때 또 새로운 환경이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생물 종이 더 증가한다. 그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나옵니다. 대멸종과 생물 전환성 나오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대멸종 총 5번 있다는 거. 빨리. 뭐 할 말 없네. 뭐 질문? 없으면 일단 이쪽도 안녕 하고 지금 시간 남은 시간은 이제 210페이지 맞나? 어디지? 맞지? 우리 이번 시험부 들어가는 거? 이건 봤어요.